여러분, 한국 기술혁신의 심장, 바로 코스닥 시장이죠. 근데요, 이 심장이 지금 대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판 나스닥을 만들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인데요. 그 거대한 변화의 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오늘 이 대격변의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백화점에 썩은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와, 2026년 초에 나온 이 한마디가 시장을 그냥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어요. 한국 증권시장의 심장부를 딱 겨냥해서 이제부터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이 아니라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장의 낡은 구조를 완전히 깨버리고 코스닥을 분리해서 독립시키겠다, 이런 법안이 발의된 거죠.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코스닥을 진짜 혁신 기업들을 태우고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강력한 로켓, 진정한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거였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가 볼 길입니다. 먼저 코스닥 3000이라는 야심찬 계획에서 출발해서 그 뿌리가 됐던 오랜 정체성 위기도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개혁의 길이 선택됐는지, 또 코스닥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어떤 하나의 숫자,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야망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이 개혁을 이끄는 진짜 원동력 말이죠. 바로 이 숫자, 3000입니다. 정부가 3000 스탁이라는 목표를 딱 던진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주가 예측이 절대 아닙니다. 기술 벤처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놀이터를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시장을 뒤흔들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한 걸까요? 그 답은요, 코스닥이 아주 오랫동안 알아왔던 깊은 내상, 바로 정체성 위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한국거래소로 통합이 되면서 코스닥이 독립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자신만의 색깔을 잃어간 거죠. 결국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이거 그냥 코스피 2부 리그 아니냐, 이런 뼈아픈 비판에 직면하면서 아주 깊은 정체성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지난 10년간의 논쟁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코스닥이 혁신 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시장에 이런 대수술이 필요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어떤 해결책들이 논의됐을까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해결책으로 크게 3가지 길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좀 간단한 방법이죠. 코스닥을 그냥 별도 자회사로 만드는 자회사 모델. 두 번째는 아예 새로운 경쟁거래소가 등장하도록 유도하는 ATS 장려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거래소 자체를 지주회사로 바꿔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완전히 독립된 회사로 만들어 경쟁시키는 지주회사 모델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각각의 장단점이 아주 뚜렷했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코스닥에 대한 우리 국내의 비판적인 시각,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일까요? 객관적인 데이터나 국제적인 평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이죠? 국내에서는 투기판이다, 2부 리그다, 이렇게 문제점만 부각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사실 해외 전문가들의 눈에 비친 코스닥은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성공 사례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기 이 파란색 선이 코스닥인데요. 보세요. 2008년 전 세계를 덮쳤던 금융위기라는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영국의 AAM이나 캐나다의 TSXV 같은 다른 글로벌 성장 시장을 그냥 압도하는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코스닥은 결코 2부 리그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코스닥 상장이 너무 어려워서 IPO, 즉 기업 공개가 부진했다는 건데요. 이것도 막상 분석 결과를 뜯어보니까 진짜 문제는 상장 문턱이 아니었어요. 당시 중소기업 전반을 덮쳤던 경기 침체가 훨씬 더 큰 원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10년이 넘는 이 긴 논쟁 끝에 마침내 어떤 결단이 내려졌을까요? 이 여러 갈래길 중에서 어떤 미래가 선택된 걸까요? 선택된 길은 바로 지주회사 구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의 거대한 지주회사가 중심을 딱 잡아주고 그 아래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독립적으로 경쟁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가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만들고, 둘째, 코스피와 코스닥을 아예 별도 회사로 분리하고, 셋째, 심지어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기능까지 완전히 독립시켜서 시장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장의 뼈대 자체를 싹 바꾸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위 좀비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아주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코스닥이 혁신에 막 촉진하면서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건강한 시장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코스닥의 미래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코스닥을 독립시키는 이 거대한 실험, 과연 이게 한국의 나스닥을 탄생시킬 위대한 첫걸음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을 불러오게 될까요? 그 답은 오직 미래의 시장만이 알고 있겠죠?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